오늘부터 시작된 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가 투표율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인 한기석시의 지하철 추락사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올 한 해 신규 한인 유권자 등록이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온 독감 시즌에 질병예방센터는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타국에 살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앞으로 5년간 한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직접 투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투표 첫날인 오늘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12 총선에 이어 대선에는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의 1호 투표자는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주호권 씨로 뉴욕 지역에서 가장 먼저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주 씨는 오늘 투표를 하기 위해 어제 밤잠까지 설쳤다며 오랜 이민 생활로 인해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유권자 등록을 1번으로 했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투표까지도 1번으로 하겠다고 단단히 아주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도착을 해서 기다렸다가 8시 제1번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투표를 마친 손세주 총영사는 이번 재외선거로 인해 한국인의 긍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거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 중요한 행사하고 경사스러운 행사를 감안해서 귀중한 한 표를 투표를 해가지고 모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하는 데 동참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이고 그래서 우리 이 한인 동포 사회의 단합의 발전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는 재외선거에는 재외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앳된 얼굴의 학생,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투표를 하러 온 유모차 부대, 지긋하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투표를 하러 온 모든 재외 국민들은 처음으로 타국에서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뽑는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상당히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재외국민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합니다. 기분 좋고요. 예, 좋은 결과, 좋은 후보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기분 묘하고 하기 잘했다 생각 들고 좋은 결과면 좋죠. 오늘부터 시작된 재외선거는 오늘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투표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늘 아침 8시부터 운행을 시작해 투표소로 향한 무료 셔틀버스에는 4시간마다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투표장으로 온 사람들은 쉽게 투표장까지 올 수 있었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번에 투표했을 때는 제가 개인차를 타고 왔었어요. 제 차량 가지고. 그런데 이번엔 버스를 내줘가지고 아주 정말 큰 우리 투표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통편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민 온 지 12년 됐는데 이제 투표를 처음 하게 됐어요. 예, 상당히 좀 이래 아침부터 바쁘게 설쳤어요. 설치고 보통 저는 옷도 정장을 안 하는데 오늘 진짜 어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옷을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게 됐어요. 무료 셔틀버스는 뉴욕 맨하튼과 퀸즈, 뉴저지는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퀸즈 노선은 베이사이드 북창동 순두부 식당을 출발해 플러싱 한양마트와 유니온 스트리트 장터 식당을 거쳐 투표장으로 갑니다. 버겐 카운티 노선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출발, 팰리세이즈 파크 로데오 플라자와 포트리 풍림 식당을 지나 투표장에 도착합니다. 운행 시간과 횟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6회,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7회가 운영됩니다. 맨하튼 지역은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합니다. 제외 선관위는 자가 운전자를 위한 무료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장과 한 블럭 떨어진 46스트리트 퍼스트 애비뉴와 세컨 애비뉴 사이 벨몬트 주차장을 3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한기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에 총력을 기울인 수사에 하루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30세, 특별한 직업 없이 맨해튼 일대를 배회하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49가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기석 씨를 떠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전날 맨해튼 50가 7애비뉴 도로변에서 흑인 남성 30세 나임 데이비스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데이비스는 수사 결과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맨해튼 일대를 자주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발생 직후 형사 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즉시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했으며 제보자에게 $12,000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발빠른 대처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은 범죄의 흉악성을 감안 범인을 조속히 검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기석 씨의 최후의 순간을 찍은 사진 기자에 한인사회는 격분하며 절박한 처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병력자의 묻지마 범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도 되는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의 정치력 신장은 유권자 등록이다. 이젠 너무도 익숙한 말인데요. 올 한 해 새롭게 유권자 등록을 한 뉴욕 지역 한인 수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뉴욕 지역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은 모두 6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373명으로 가장 많은 신규 유권자 등록을 접수했으며 민권센터도 지난해 7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54명, 한인권익신장위원회도 올 한 해 84명의 신규 한인 유권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인사회에 대한 꾸준한 홍보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와 함께 올해 미 대통령 선거와 연방 주의원 선거 등도 유권자 등록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민 등 한인 사회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을 뿐 아니라 주의원 선거에는 한인 정치인 후보가 다수 출마하며 그 어느 해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뉴욕주 내 한인 유권자 수는 현재 4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뉴욕시에만 3만 8천여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불청객, 감기, 독감인데요. 통상적인 독감 유행 시즌은 크리스마스 직후에서 1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려 한 달이나 일찍 독감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3에서 2004년 시즌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 시즌이 한 달여 빨리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토머스 프리든 소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2.2%가 독감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평소 독감 환자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독감 유행 시즌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그리고 테네시와 텍사스 등 5개 주의 경우 병원을 방문한 환자 가운데 4% 이상이 독감 증상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러싱 병원, 뉴욕 퀸즈 병원과 플러싱 일대 내과에서는 독감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1억 2천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개월 이상의 모든 국민의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으며 특히 독감 확산의 위험이 큰 5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 의료계 종사자는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플러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노란 신호에서의 정차, 교통 법규는 명확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신호로 적발된 운전자 3명이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50짜리 티켓을 받은 3명의 운전자들은 노란 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감시 카메라로 발부한 모든 티켓을 무효화하고 각 운전자들에게 벌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조셉 산톨리 변호사는 오늘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궁극적으로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시스템 자체의 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톨리 변호사에 따르면 뉴욕시가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로 적발해 발부한 티켓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600만 장이 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연평균 42만 8천여 장의 티켓이 발부됐고 티켓 한 장 벌금을 $50로 계산하면 매년 2,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연방정부 규정대로라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뒤 3초 후 빨간 신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포스트가 지난 10월 전국 자동차협회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4개 교차로에 노란불 변경 시간이 평균 2.53에서 2.84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 미꾸라지, 브릿지에서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강제성과 무관용을 선포한 항만청은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포트리 패치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다리를 건너려 했다가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가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통행료 미납으로 체포됐던 83명에 비해 2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고의성을 적용하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뒤집어 달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만청의 통행료 미납 행위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부스를 무단 통과해 무려 $66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만청은 고의적인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무관용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항만청은 지난 3월 허드슨강 교량 터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회사와 개인 등 2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만청 측은 미납자들에 대한 대응은 시스템 개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송과 사법 처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투자 이민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6천 건을 돌파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2 회계년도에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는 모두 6,014건인 것으로 연방이민귀화국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의해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신청 건수는 투자이민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7% 증가한 것입니다. 투자이민 신청은 2011 회계년도에도 3,80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매년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승인율은 79%를 기록해 지난 한 해 승인율 81%보다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최종 목표인 영주권 취득은 90%가 넘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투자 영주권 조건부
후보 청원서 승인 건수는 모두 736건으로 정식 영주권 취득 성공률이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한편 투자이민 신청자의 최종 영주권 승인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9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에서 뚜를랩사가 개발한 신제품 슈퍼크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바르기만 해도 손상된 세포를 찾아가 개선시키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스마트 화장품 슈퍼크림 설명회에 주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의 여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장품을 손등과 목등에 바릅니다. 바른 후에는 서로의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정성스레 메모하기도 합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고급 스킨케어 화장품 회사 뚜리랩이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 슈퍼크림 설명회에는 미국의 대표적 패션, 뷰티 잡지사들인 보그, 엘르, 알무어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 뚜리랩에서 슈퍼크림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항상 그래왔듯이 신기술과 새로운 원료를 찾을 때만 제가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모든 유명 잡지 회사 편집장들을 모시고 론칭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피부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법을 도입한 슈퍼크림은 바르기만 해도 손상된 세포를 찾아가 개선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스마트 화장품입니다. What's great about the Super Cream is the delivery system technology that we have, the X50. The X50 is the most advanced delivery system available in skincare, and it comes to us fro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e did all that we could possibly do to make sure that the Super Cream was extremely efficacious, and this was the best way to do it. 킬로그램당 80만 달러를 호가하는 X50 엔티에이징을 주 원료로 하는 탓에 50ml 한 병에 875달러라는 다소 높은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니스 뉴욕, 노드스트롬 등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선 인기리에 판매 중입니다. 한인이 대표로 있는 뚜리랩은 헐리우드 스타들과 최고급 백화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창업 10년 만에 13개국 400여 매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KBS 뉴스 주성훈입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분석이 이어집니다. 한국 대선을 D-Day 14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과 공약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이곳 미국에서도 방송됐습니다. 토론회를 본 해외 동포들에게는 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동포들의 투표가 오는 10일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의 정책과 행보에 따라 표심이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했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TV 토론회가 끝나면서 대권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전통 지지 기반 지역인 전남과 광주를 찾았고, 문재인 후보는 서울시 대학들을 돌면서 20대 젊은 층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보좌관 고 이춘상 씨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사고가 나자 일체의 유세를 중단하고 3일 동안 유세를 중단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선거 운동원들이 보통 로고송을 틀고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 지원 유세를 하는데요. 이 로고송과 유세 율동을 하는 것도 좀 조문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오늘 유세를 재개했는데요. 재개한 첫 번째 유세지가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입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어떻게든 두 자리 숫자의 득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목표입니다. 네.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이 호남 지역에서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9%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다면 어쨌든 호남 지역이 그 완강한 지역주의 구도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국민 대통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도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극대화해서 유세 재개를 호남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 전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수도권 20, 30, 40 세대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유세를 집중함으로써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으나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이 신유보층입니다. 이 신유보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도권 유세를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세를 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언제든지 문재인 후보가 유세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손을 잡고 유세에 같이 나간다고 한때 뉴스가 돌기도 했는데, 네. 결국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떻게든 지원 유세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형국입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 방법과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진정성을 갖고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문재인 후보가 예고 없이 안철수 전 후보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안철수 전 후보가 집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이 무산됐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좀 보면, 문재인 후보도 그 국회의원 의석이 128석이나 되는, 제1야당의 그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의 도움이 아무리 그 간절하고 절실하다 하더라도, 대체로 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일 텐데, 이게 무작정 찾아갔다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낭패를 본 셈이고요. 지금 날짜가 많이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어제 14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13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과연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지원을 얻어내더라도, 지금 이 형세를 역전시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구심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끌어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후보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했고요. 또 캠프 해단식에서도 그때의 그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지지는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놓은 상태인데, 얼마나 그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들을 강도 높게 모아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지지를 유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문재인 후보 쪽에다 이렇게 모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좀 속이 아주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보수대 연합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새 정치를 외치면서 구시대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후보 쪽에는 선진통일당의 이인재 대표와의 합당이라든지 또 이해창 전 대표가 지지 선언을 했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던 한광옥 전 고문이라든지 하나갑 전 대표 같은 이들도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야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옛날에 여당, 야당으로 나눠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다 보수적인 이런 정치인들이 대거 박근혜 후보 지지 쪽으로 지금 돌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이 최대치로 결집한 것이 지금의 박근혜 후보 지지세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여기에 안주한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층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유세를 재개하면서 바로 호남 쪽으로 간 것은요. 지금의 이른바 보수 결집에 안주해서 손쉽게 선거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호남에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영남 쪽을 돌거나 그래야 되는데 호남에 가서 두 자리 숫자 득표를 목표로 해서 뛰는 것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또 계층적으로는 중간층 이념적으로는 중도 좌파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중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서 대통합적인 연대 틀을 좀 다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현 정권과 차별화를 외치고 있는데 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이재호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자 정권 연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재호 의원의 존재를 상당히 크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국내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선판에서는요, 이재호 의원의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TV 뉴스나 이런 데 이재호 의원의 모습이 비치지 않은 것이 벌써 석 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재호 의원의 발언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면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동료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 아무런 존재감도 갖고 있지 못한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대선 판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고성욱 박사,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재외국민선거는 해외 동포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입니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 고국의 발전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이해 함께 나누고 돕는 행사가 타운 곳곳에서 개최됐습니다. 불우한 아동들을 돕고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캠페인 현장을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식 세계화협회가 오늘 한인타운에 위치한 올림픽 경찰서에서 무료 한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한식 알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나서 한식을 접하게 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달 9일 LA 다저스 구장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다음은 LA 검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비롯해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와 한식에 대한 책자도 제공해 좀 더 맛있게 한식을 즐기는 법을 교육했습니다. 한식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쉽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맛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반응도 좋으세요. 한미 여성회 또한 201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송년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세계 각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는 보호단체 컴패션에 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여성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무릎 담요 선물 프로젝트와 무료 워크숍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세미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컴패션은 그 어린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 고아들을 먹을 것과 또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좋은 단체, 세계적인 단체인데 그들에게 저희들이 카와가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각 단체는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이로 인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에 놀라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젠 당연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맛도 좋고 깨끗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물이 있는데요. 어떤 물인지 궁금하시죠? 미국 텍사스주의 한 생수 공장. 생수통 안으로 쉴 새 없이 채워지는 물은 다름 아닌 빗물입니다. 공장에 설치된 대형 지붕에 빗물을 받아 정수 작업을 거친 후 식수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Well, even during the drought, we had plenty of water left over, since we only need about 7 to 10 inches a year to operate our manufacturing facility. 빗물을 모아 만든 생수가 과연 잘 팔릴까요? 뜻밖에도 올해 고객 수는 작년보다 70% 가까이 느는 등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We now have the St. Louis Rams label, the NFL team that we're shipping to the dome, to the training camp in a 75-mile radius of St. Louis. So that's a pretty big account for us now. 뉴욕시에는 수돗물만을 전문으로 파는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수돗물을 끌어다 정수기로 걸러내 판매합니다. It's a 7-stage filtration process going through KDF, magnetic and catalytic, an active carbon, a 5-micron, reverse osmosis, UV, and ozone treatments. 가격은 450ml 한 병에 약 3,000원. 수돗물을 괜히 비싼 값에 사 마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Very good. It's very nice, clean water. It tastes great and very refreshing. It's very impressive. It's very because of the cleanliness of the water and the fact that it's purified,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기존 생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빗물이나 수돗물 등 수원지가 분명한 생수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은 어제 불체자들에게 3년 기한의 임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일리노이주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 안전대책으로 생계를 위해 차를 몰고 나가야 하는 불체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입니다. 주니어 노벨상이라 불리는 지멘스 수학과학 기술 경시대회에서 롱아일랜드 조지 훌렛 고교 한인 학생 윌리엄 길과 알렉 신군이 지난 1일부터 열린 지멘스 전국 결승에서 팀 부문 1위에 올랐고 상금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팀원인 같은 학교 제레미 아펠바움과 새로운 종양 억제 단백질에 대한 연구로 이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커네티컷 경찰은 지난 8월 뉴헤이븐의 한 영화관에 총기를 휴대하고 갔다가 체포된 한인 변호사 황성호 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황 씨에게는 정당한 총기 소지 면허가 있었고 당시 경찰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은 것은 플래시 라이트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어제 맨해튼 주 UN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대표와 한국의 피랍 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규탄하며 북한 스스로 고립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도 평화적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구름이 끼면서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한두 차례 비가 예상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